안녕하십니까 더배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시간이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업심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직업심리학만 보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117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1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슨에 의한,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이제 주창한 또 발표한 그런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본성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기본 과정 5가지를 써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의 특징을 써보라라든지, 기본 가정에 대해서 써보라든지, 인간관을 써라든지, 이론의 전제 조건이 뭔지, 철학적 가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다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떡합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인간 본성의 5가지 기본 가정을 보면, 첫째, 선과 악의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교육적인 어떤 그런 상담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선의 본질은 자아에 대한 완전한 실현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우주와 인간의 관계, 즉 세계관은 개인적인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 독특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기본 가정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18번입니다. 홀랜드의 성격 육각형 모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성이론에서 말하는 리아섹이라고 하는 이 이론의 비판점 2가지를 쓰시오. 사실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이론에 대해서 비판점이나 제한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을 써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제하시는 분이 홀랜드한테 굉장히 홀랜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 보면 이런 홀랜드 인성 이론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매우 일반화된 그러한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또 몇 가지 또 무시 못할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격만을 강조해서 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도외시한다. 다시 말해서 특성 요인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그 나라의 어떤 고용 제도 또는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2번째,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친절한 설명이 특성 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그 다음 3번째는 또 성에 대해서 6가지 유형이 차별적이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좀 차별적이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기에는 발달적 관점이 좀 도외시됐다. 발달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은 발달적인 존재로서 어떤 단계에 따라서 좀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요. 5번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의 행동이 또 변화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간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좀 홀랜드 학파 이런 데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국가시험에 자기 이론의 단점을 써라.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기출문제 19번. 이런 문제는 여러 개 나오겠죠. 직업선택, 인성이론에서 말하는 6가지 유형을 기술하라.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공부해봤고, 또 이 리아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게, 손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내용만 딱 알고 있고, 어떤 성격의 특징만 적어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업 몇 가지만 좀 더 추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현실행 같은 경우는 운전수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목수라든가 농부 이렇게 좀 쓰시고, 탐구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라든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 연구직 이런 것도 해당되겠고, 예술이야 이런 잘 나오는 예술 분야의 그런 분들. 관습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회계원, 격리, 여사원이 좀 이상하다. 격리사원, 회계원 이런 사람들이 관습행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기출문제 19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로 갑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또는 인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5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주요한 개념이니까 이 리아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리아색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홀랜드가 자신의 인성 이론을 펼치면서 주창하면서 내 이론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5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일정착에,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일일정착이라고 해서 저는 일관성과 일치성과 그 다음에 정체성과 차별성, 마지막으로 계측성, 이렇게 제가 일일정착에 이렇게 외우는데, 일관성은 말 그대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리아색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육각형을 이렇게 그리죠. 리아색을 이렇게 그릴 때 R의 내용과 인접해 있는 I의 내용은 R과 S의 둘 사이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유사성이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R이 담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일관성이고요. 그럼 차별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또는 개인마다 각각의 자기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R형, 어떤 사람은 A형, 어떤 사람은 E형이라고 해서 각각의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야 또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사성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유사성이 가까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유사성이라는 것이 유사한 것도 있지만 또 덜 유사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차별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아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쪽에 흥미 유형이나 성격 유형이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죠? 어이고 떨어졌네요. 예를 들면 요쪽 엔터프라이즈, 진취적이죠. 진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진취성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 잘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예요? 견고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체성도 있고요, 환경적인 정체성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조직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투명성이 생명이고 어떤 조직은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안정성 같은 게 있겠죠. 그죠?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그것이 그 조직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형은 다른 환경을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R은 R의 환경을 원하고 I는 I의 환경을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는 I하고 일치되는 환경이 있고 R은 R과 일치되는 어떤 환경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측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치성과 좀 반대되는 경우인데, S형인 사람이 R 유형에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도가 떨어지는 거죠. 직업 적응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보면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S형인 사람은 R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다. 거꾸로 얘기하면 R에 있는 사람은 S형에 갔을 때 적응하기가 힘들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계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뭐 일일 정착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로키스트 앤 다윗이 이 두 사람이 그 유명한 TWA 이론이라고 해서 직업 적응 이론을 주창을 했는데요. 그 직업 적응 이론, 나중에 이제 이 이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개인 환경 적합성 이론이라고 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 PEF 이론 또는 PEC 이론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TWA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두 가지 크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업 성격적인 측면과 또 직업 적응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문제는
직업 성격적 측면에서의 네 가지 유형을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에 보면 민첩성이니 역량이니 리듬이니 지구력이니 하는 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 밑에 팁으로 제가 또 직업 적응 방식에 따른 네 가지 유형으로서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뭐 이런 거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깊이 있는 설명을 하라, 뭐 예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네 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격적인 측면에서의 네 가지와 직업 적응적인 측면에서의 네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오른쪽에 기출문제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로키스트하고 다윗씨가 직업 적응 이론, TWA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와 결부된 관련된 검사지를 원래 네 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MIQ, JDQ, MSQ라고 해서 첫 번째 거는 미네소타 중요성 검사지 또는 뭐 그 마지막에 MSQ 같은 경우는 만족도 검사지예요. 직무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적응한다는 얘기는 직무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MSQ까지 합쳐서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보통 하나는 그 OQ라고 해서 그 오큐페이션 아까 직업 무슨 검사지 이런 게 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안 쓰니까 여러분들 MIQ, JDQ, 그다음 MSQ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3번이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러한 그 TWA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6가지 가치를 쓰시오. 이 이론은 뭐냐면, 이 로키스트 앤 다윗이는 인간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직업의 선택 또는 직업에 어떻게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욕구라고 했어요.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가 필요성 내지는 어떤 그 직업적인 내용하고 결부가 되었을 때 더 잘 적응한다 그런 얘기죠.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직업이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겠죠. 저는 직업 상담 분야가 제 욕구, 제 욕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저는 늘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전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적응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라고 하는 제 직업에 대해서는 잘 적응하고 있고 아주 만족한다는 뜻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건 욕구입니다. 욕구.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욕구를 충족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 욕구가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바로 6가지의 가치라고 하는 걸로 로키스트 앤 다윗이는 설명을 합니다. 그 6가지 직업적 가치를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취, 안전, 지위, 이타성, 안정,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그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겠죠. 제 직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직업 상담사를 한번 볼까요? 성취. 어떤 내가 뭔가를 타인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 지위도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반 상담사였다가 나중에는 뭐 책임, 선임, 나중에 뭐 수석 상담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슈퍼비전까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타성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도와주는 거죠. 아마 이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안정도 있습니다. 안정.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다 충족이 된다면은 그죠?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6가지 가치는 우리 위에서 봤던 MIQ라고 하는 검사지 있죠. Important Questions라고 해가지고 중요성 검사지에서 하위 척도에 나와 있는 6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긴저버그의 발달이론 3단계를 설명하라. 또 발달이론에 들어갔네요. 긴저버그, 슈퍼, 타이드만, 오하라, 또 누가 있나요? 가트프레드슨 1, 3부 등장하죠. 자, 긴저버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환잠협라고 하는 3단계가 있고 특히 또 잠정기하는 흥능가전, 그 다음에 현실기하는 탐구턱 또는 탐구정이라고 하는 특수화 단계를 정교화 단계라고 합니다. 제 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특별하게 암기하는 것은 앞부분 제가 까맣게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요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잠현까지인데 환장해라고 저는 외웁니다. 그 다음에 또 잠정기 안에 있는 4가지, 현실기 안에 있는 3가지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오른쪽에 나온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탐 확률세죠. 그죠? 이 성탐 확률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성장기에도 보면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요. 탐색기에도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있습니다. 특히 탐색기 같은 경우도 잠전시라고 해서 따로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기의 하위 척도, 하위 단계 세 가지를 또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탐 확률성만 외우지 마시고 그 탐색기 아래쪽에 있는 하위 단계 세 가지도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2차 때는 외우는 게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4페이지에 보면 제가 팁에 진로 아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애 무지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참고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고트프 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 포부 이론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125페이지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힘 지향성, 힘을 기준으로 직업 발달이 되고, 두 번째는 성역할 지향성,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연결시켜서 자아와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가치 이것을 연계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라고 해서 내성적이란 말은 우리가 뭐 소극적이 된 뜻이 아니고 내성이라는 말은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성찰한다는 뜻이죠. 성찰한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아 인식이 발달되며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남으로써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되는 단계를 최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까지 합쳐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누구 이론이요? 가트프 레드슨의 이론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27번에 보면 이러한 가트프 레드슨은 직업 포부 이론을 설명하면서 타협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걸 설명해 보라는 얘기인데, 컴프로미스라고 하는 타협에 설명하면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타협 순수입니다. 흥미, 명성, 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이 더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뭐 지금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이론은 1970년도에 나왔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가트프 레드슨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 그 다음에 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직업을 가질 때 흥미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A 직업은 흥미가 있고 B 직업은 사회적 명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B, 명성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다음 또 어떤 직업은, 갑이라는 직업은 명성이고, 을이라는 직업은 어떤 성적인 여성이 할 만한 것, 남성이 할 만한 것, 이런 일자리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비록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돈도 잘 벌고 명예로운 직업이긴 하나 남자가 하기엔 좀 그렇다, 여자가 하기엔 좀 그렇다, 그러면 그 성역할, 성 정체성에 맞는 일거리를 또는 직업을 선택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뭐고 왜 그러냐, 명성이 더 중요하지, 뭐 남자가 못할 일, 여자가 못할 일 어디냐,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이 이론은 197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성적인 부분, 성역할이라든가 성 정체성이 좀 더 직업 선택에 많은 제약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상이 아니면 최선을 하라. 그러니까 최상의 직업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 최선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그것은 성공이다. 아주 좋은 타협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세 번째는 회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 중심의 고용이나 노동시장에서 버티기 힘들죠. 성적 차별도 있고요. 뭐 진급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그런 차별이 별로 없는 공직사회나 외국계 기업이나 뭐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죠. 회피해버린다는 얘기죠.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도망가 버린다. 마지막으로 직업 조건에 따른 적응 순위의 차이 원칙이라고 해서 직업 조건들로서 성유행이라든가 사회적 명성, 흥미 중에서 흥미를 택할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지만 또 성유행을 택할 경우 직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흥미 자체가 나름대로는 직업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잘못 택하면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여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여자가 했다. 또 남자가 하기가 좀 힘든데
남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 중에 그 아들이 그 미용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친구인데 아주 그 친구 덩치도 크고요.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지금 어떤 면에서 좀 사내 중에서 사내같이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용실에서 그걸 하는데 자꾸 막 뭐 나중에 얘기인데 코수염을 아주 굉장히 수록하게 길러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르냐 했더니 저한테 이제 큰아빠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끔씩 이렇게 미용실에서 가위질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여성스러워지더래. 너무 여성스러워. 뭐 손님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성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래도 난 남자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코스튬을 이렇게 기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 남자지. 그러면서 자기 성 정체성을 늘 이렇게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라도 남성스러운 어떤 그런 상징인 코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참 성이 안 맞는 부분도 적응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28번입니다. 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욕구 이론을 설명합니다. 욕구 이론 여러분들 아시죠?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뭐 엄마로 관계에 있어서 뭐 엄마가 잘 받아준 수용적이었느냐, 방관적이었느냐, 또는 어떤 뭐랄까 밀착이 강했느냐, 안 강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수용적이냐, 아니냐, 비판적이냐, 아니면 받아들이냐, 애정형이냐, 또는 뭐 비애정적이냐, 이에 따라서 그 아이의 친화적인 직업으로 갈 거냐, 비인간적인 직업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로우라는 학자는 그 이론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그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8 곱하기 8이라고 해서 어떤 흥미 유행에 따라서 8개 분야로 쭉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의 곤란도, 책임성에 따라서 8단계의 수준을 정했던,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8, 8, 64니까 64개의 직업을 분류했던 표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 8단계를 낮춰서 6단계 수준으로 해서 6단계로 수준을 정하고 8개 해서 48개의 직업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개의 영역과 흥미에 따른 8개 영역과 수준에 따른 6단계의 표를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6수준을 설명해보라. 6수준은 제일 낮은 것이 비숙련, 그 다음에 반숙련, 그 다음에 숙련, 그 다음에 준전문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관리자 수준, 최상위가 고급 전문관리 상급이라고 해서 프로페셔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6단계를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인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아울러 8개 영역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뭐 사회직, 봉사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1차 책 교재를 좀 참조해서 8개 영역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세 번째 시간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